특별한 외모를 지니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나쁜 징조, 불행의 징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팔식이는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 아무도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몰랐고 비바람이 부는 밤에 미망인의 집 앞에 갓난아기가 남겨진다는 것만 알았다. 노파는 그를 애처롭게 키웠지만 세상 사람들의 격렬하는 눈빛에 그를 감싸줄 힘이 없었다. 팔식이는 어릴 적부터 이웃의 소외감 속에서 자랐다. 그는 다른 아이들처럼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아무도 그에게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만지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그를 입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불행이 가족들에게 달라붙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는 6손가락 괴물이라고 불리며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팔식이는 운명을 원망한 적이 없다. 그는 똑똑하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지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는 물을 들거나 장작을 패거나 집을 수리하거나 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모든 사람을 기꺼이 돕습니다. 무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군가가 부탁했을 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그를 부드러운 어조로 불렀고 어떤 사람들은 친한 척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를 계속 생각하지 않았다. 남은 식사, 쫓아버리는 말, 을 무시하는 눈빛은 그가 헌신적으로 도와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어느 날 마을의 한 가족의 지붕 수리를 위해 열심히 일한 후 팔식은 지쳤지만 위장을 위해 묽은 죽 한 그릇을 달라고 하자 주인 여자는 차갑게 문을 닫았다. 너 같은 놈도 우리 집 음식을 달라고 하니 빨리 꺼져. 배가 몹시 고파서 팔식은 속으로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몰라 조용히 떠났다. 나는 그들을 돕지만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못한다. 이 세상에서 좋은 사람은 항상 고통받는 사람입니까? 하늘 한가운데 매달려 있는 달이 울퉁불퉁한 흙길에 희미한 빛을 발한다. 한밤중에 조용히 걸어가는 작고 외로운 팔식의 모습은 그가 평생 간직해온 바로 그 마을의 투명인간 같았다. 운명이 당신에게 미소를 지은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당신은 영원히 잊혀진 선량한 사람인가요? 그날은 폭우가 쏟아졌고 하늘은 하늘도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품고 있는 것처럼 어두웠다. 바람은 황량한 들판을 지나가고 강물은 높이 올라가고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온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문을 닫기 위해 서두르고 아무도 그런 날씨에 밖에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러나 팔식은 여전히 흙길을 따라 헤매고 있었고 손에는 숲에서 딴 야생 야채가 조금 담긴 낡은 대나무 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오늘 배 안 고픈데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는 멀리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물소리가 세차게 들리고 몸부림치는 소리가 나더니 짧은 비명이 바람에 울려 퍼졌다. 팔식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려 강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급류에 휩쓸리고 긴 검은 머리카락이 물속에 헝클어지고 흰옷이 진흙으로 얼룩져 있다. 그러나 팔식이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공황 상태가 아니라 모두를 포기한 사람이 망설임 없이 팔식은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강물이 그를 바닥으로 가라앉힐 듯이 몸을 꽉 조이며 매서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향해 헤엄치려고 노력했고 강한 손은 분노의 물 한가운데 뻗어 있었다. 잠시 고생한 후에 그는 마침내 그녀를 해변으로 끌고 갔다. 그녀는 콜록콜록 기침을 하고 찬바람에 몸을 떨었지만 팔식에게 시선이 닿으면 고맙지도 두렵지도 않은 분노만 있을 뿐이었다. 왜 날 구했어? 나는 더 이상 살 것이 없다. 그녀의 목소리는 극도로 절망감을 가지고 쉰다. 비는 그녀의 얼굴에 떨어졌고 눈물과 섞였지만 그녀가 추워서 울었는지 아니면 마음이 아파서 울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누구세요? 왜 그녀는 자신의 삶을 끝내고 싶어 할까? 팔식이는 몰라요. 하지만 그는 그녀의 마음의 아픔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조용히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대답했고 목소리는 한겨울의 바람처럼 조용했다. 왜냐하면 나는 믿으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 가치가 있다. 단지 그녀는 이유를 찾지 못했을 뿐이다.
서유, 조용. 그녀의 눈은 흔들렸고 마치 그 말들이 그녀의 마음에 있는 무언가를 깨우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순식간에 그 시선은 모든 감정에 꽉 찬 두꺼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녀는 팔식의 팔을 힘껏 밀어내고 점점 더 커지는 빗속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실루엣은 물속에서 희미해졌지만 팔식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며 서 있었다. 그녀는 그를 비난할 수도 있고 미워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그는 그녀를 이 세상에 붙잡아 두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그들 사이의 운명이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된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여름은 가을로 바뀌고 노란 은행잎은 흙길로 뒤덮였다. 그 운명적인 비오는 밤부터 팔식과 서유의 운명은 우연히 얽혀 있었다. 필사적으로 죽음을 애타게 찾던 서유는 이제 서서히 자신을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영혼 없는 나날을 보내지 않고 옛 스승에게서 배운 얼마 안 되는 의학 지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팔식이는 말한 적이 없지만 그녀를 볼 때마다 그의 눈빛은 곧 모든 고백을 대신했다. 손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사람은 추운 겨울날 서로를 찾았다. 그들은 맹세를 할 필요도 없고 먼 약속도 할 필요도 없다. 조용히 함께할 수 있는 순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러나 그 소소한 행복은 금세 꺼졌다. 팔식과 서유 사이의 이야기는 결국 서유의 운명을 쥔 한양의 권력가 김원배에게로 귀결된다. 너 같은 놈이 김씨 가문에 팔을 들여놓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손에 아무것도 없는 비천한 놈이 서유 뽕을 뿌다니. 김원배의 말이 차가운 칼처럼 쏟아졌다. 그는 이름 없는 무권력자, 친족도 없는 팔식을 바라보는 눈빛에서 격려를 감추지 않아도 된다. 등잔불 아래 팔식은 무릎을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지 않고 여전히 서 있었다. 그는 앞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또한 서유에 대한 그의 감정이 위협받고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다. 권위 있는 사람은 내 운명을 강요할 수 있지만 그녀를 사랑하는 것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홀 전체가 무서운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하는 김씨 문중의 하인들은 팔식의 배짱에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다. 김원배는 눈살을 찌푸리며 눈앞에서 사람을 재평가하는 듯한 팔식을 바라보았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의 권위에 겁을 먹었어야 했지만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없었다. 김원배는 웃음을 터뜨렸지만 웃음에는 즐거움이 없었다. 그럼 감히 모든 것을 교환할 수 있어. 서유가 궁에 들어가 말을 하고 싶다면 그녀는 당신을 포기해야 한다. 내가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를 보내라. 홀 안의 분위기는 모두 얼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차가웠다. 팔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김원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서유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녀가 궁전에 들어갈 기회를 포기한다면 그녀는 배신자로 간주될 것이고 조정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가 궁에 들어간다면 팔식 곁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서유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대가는 너무 비싸다. 서유는 고개를 들며 김원배에게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녀는 지금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팔식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근데 그녀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의술을 하는 것은 명성을 위해서도 아니고 왕정을 위해서도 아니다. 그녀는 한 줄기 희망을 기다리는 수천 명의 목숨을 위해 일했다. 그녀는 상냥하지만 가슴 아픈 눈빛으로 팔식을 바라보았다. 만약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포기한다면 누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겠습니까? 팔식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서유가 결정한 것을 알고 있다. 밤바람이 창문을 통해 밀려와 넓은 홀의 실크 커튼을 흔들었다. 그들 눈앞에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영광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헤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사랑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탈출구가 없는 길이기도 하다. 서유 씨는 어디로 가나요? 팔식 씨는
그는 손을 놓을 수 있을까? 그날 밤 달도 없이 어두운 하늘. 괜찮아요. 온 땅이 짙은 안개에 휩싸여 모든 것을 가렸다. 아마도 하늘도 아직 완전히 헤어지지 않은 인연을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이다. 서유는 성문 앞에 서서 소박한 행장을 손으로 지그시 조였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했다. 명예도 권력도. 그녀가 선택한 의술의 길뿐이었다. 궁정에서는 그녀를 궁에 들여보내주는 것을 허락했지만 영광과 고귀한 지위를 가진 여의사는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이방인, 이용당한 깃발, 발언권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 사람을 더 구할 수 있다면 이 손으로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교환하는 것을 수락합니다. 심지어 팔시기와 그녀의 사랑. 그녀는 고집스럽게 붙잡아도 좋은 결말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팔식에게 위험을 감수할 자격도 없고 불확실한 날들에 그의 삶을 묻고 싶지도 않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 아마도 때때로 그 사람이 더 나은 길을 가기 위해 손을 놓는 것일 수도 있다. 뒤에서 들려오는 은은한 부름에 서유의 발걸음이 멈췄다. 어디서든 어떻게든 항상 지켜보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매우 낮고 부드러웠지만 얼마나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팔식은 초겨울 찬바람 속에서 두 눈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눈물도 간청도 없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온 승인과 약속만 있을 뿐이다. 그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멀리 떠나도 몇 년이 지나도 그는 달빛이 조용히 지면을 비추는 것처럼 먼 곳에서 그녀를 지켜볼 것이다. 서유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지만 가슴은 뭉클했다.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녀는 대답했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와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잘 지내라. 과거에 얽매이지 마. 그녀는 등을 돌리고 여전히 서 있는 한 남자를 뒤에 남겨두고 그녀의 이름을 다시 부르지 않고 뒤쫓지 않았다. 그녀의 그림자는 안개에 섞였고 발걸음이 그의 세계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바람이 불면서 흙길에 떨어진 마른 나뭇잎들을 흔들었다. 팔식은 그녀의 모습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아마도 이게 바로 그들의 운명이다. 2년이 지나고 세상이 바뀌었지만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끊을 수 없는 인연이 있다. 추운 겨울 눈이 밭을 하얗게 덮을 때 죽음의 칼날처럼 맹렬한 전염병이 도심을 휩쓸었다. 봉인된 집들, 시신 하나하나를 성문 밖으로 운반하고 밤새도록 울부짖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염병이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치료법도 없습니다. 조정의 혼란 속에서 서유라는 이름은 한 줄기 희망으로 언급된다. 팔식을 떠난 그녀는 의술에 심혈을 기울였다. 명분이 없는 여인에서 그녀는 백성이 믿는 사람이 되었다. 죽음의 장면에서도 그녀는 끊임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처방하고 약을 뽑고 스스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았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을 감염시킬 수 있고 단지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누가 구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염병은 끊임없이 퍼졌다. 당시 조정에서는 김팔식, 를 도와 줄 사람을 보냈다. 서유는 그를 보고 놀라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을 대하는 복잡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황폐한 들판의 희미한 안개 속에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서 있었고 멀리 떨어져 있던 두 사람은 이제 다시 비참한 위기 속에서 만난다. 그는 인민을 구하러 왔습니까? 아니면 조정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왔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지만 친밀하지도 않다. 2년이 지나고 그녀는 더 이상 하루의 소녀가 아니라 사람을 구하는 책임을 지고 강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옳은 일을 하러 왔다. 서유는 엷게 웃었고 눈은 씁쓸하게 빛났다. 그녀는 옛 시절을 회상하고 자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남자를 회상했다. 그러나 오늘 그녀 앞에는 더 이상 날의 팔식이 아니라 궁정 명령하의 관리, 그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명령을 위해 온 사람이 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멍청하다.
바람은 황야를 지나 매서운 추위를 동반한다. 팔식이는 조용했다. 그는 대답도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는 서유의 눈에는 여전히 운명을 모르는 사람일 뿐이고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킬 용기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마음속에 숨겨둔 말을 아직 다 하지 못한 사이에 끔찍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조사를 통해 그들이 치료한 모든 환자, 각각의 약을 통해 팔식과 서유는 이 질병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음모라는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일부러 식용해 역병을 퍼부었다. 보다 환자를 더 빨리 죽음에 이르게 하는 중독된 약품들, 의도치 않게 한 약품들은 모두 누군가 전염병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거나 그보다 더 큰 계획을 실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조용히 성의 가장자리에 있는 버려진 창고로 들어갔다. 이곳은 독극물 약재의 출발점으로 여겨진다. 내부에는 수십 개의 나무 상자가 쌓여 있으며 뚜껑에는 특유의 날카로운 약 냄새가 있습니다. 서유는 속이 약이 아니라 낯선 하얀 가루 주머니를 발견하기 위해 손을 들어 상자를 열었다. 그러나 그녀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전에 어둠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렸다. 창고문이 갑자기 쾅 닫혔다. 사방에서 발소리가 마구 울려 퍼졌다. 등불은 즉시 꺼지고 창고 전체를 죽음의 그림자로 눌렀다. 찬바람이 문틈으로 밀려와 답답한 기운을 실어 나른다. 그들은 이미 기다리고 있다. 서유야, 드디어 너를 찾았다. 사각지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련의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고 검 손잡이가 번쩍번쩍 빛난다. 팔식은 곧바로 측면 단검을 뽑아 서유 앞을 가로막았다. 서유 갑시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검은 옷의 괴한들이 돌진했다. 검이 검을 만지고 어둠 속에서 불꽃이 튀었다. 팔식은 재빨리 처음 두 명을 쓰러뜨렸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다. 그의 어깨를 한 번 베고 피가 거친 옷감을 빨갛게 물들였다. 그러나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뒤에 서유가 있으니까. 서유는 약하지 않아요. 그녀는 재빨리 옷소매에서 은자루를 꺼내 접근하고 있는 암살자의 목을 찔렀다. 하지만 그 순간 뒤에서 칼 한 자루가 너무 빨리 까지 베어서 그녀가 피할 수 없었다. 붉은 한 줄기가 밤의 장막을 찢었다. 피가 차가운 땅바닥에 튀었다. 서유는 비틀거리며 하얀 손이 등에 피범벅이 든 상처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는 간신히 버티고 섰지만 두 다리는 흐물흐물했다. 그녀의 몸체는 바닥에 쓰러졌다. 그녀는 죽으면 안 된다. 너 대신 내가 죽겠다. 밤새도록 찢어지는 듯한 팔식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달려들어 그녀의 몸을 지탱하고 그녀의 온기가 점점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피가 그녀의 하얀 의상에 스며들어 검은 흙에 섞였다. 나는 그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운명은 원래 정해져 있어. 그녀의 호흡이 약해졌다. 별빛처럼 빛나는 두 눈은 이제 다시 안개처럼 희미해졌다. 서유는 마지막 실루엣을 새기려는 듯 팔식의 얼굴을 손으로 만지려고 했다. 그러나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뺨을 스치지 못하고 힘없이 떨어졌다. 팔식의 품에서 그녀는 마지막 말을 속삭였다. 밤바람이 창고의 틈새로 휙휙 지나갔고 마치 구슬이 가득 담긴 송별곡 같았다. 팔식은 그녀를 꼭 껴안았지만 그녀는 점점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그녀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살 것입니다.